2001년 12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해발 600m 산골 마을. 이곳에 소망의 집이라는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1985년 설립된 이 시설은 갈 곳 없는 어르신 42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은 한 달에 300만 원, 직원은 단 5명,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방문,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최은희. 당시 42세. 그녀는 1992년부터 9년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월급 45만 원. 주 7일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당시 입소자, 현재 83세. 은희 선생님은요, 새벽에 제일 먼저 오셨어요. 우리 이불 걷어보고 젖었으면 바로 갈아주고, 밥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켜줬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귀찮아하는데 은희 선생님만은 꼭. 그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2001년 12월 소망의 집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설 운영비 횡령 의혹, 정부 감사 착수, 폐쇄 명령 임박. 12월 20일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 전원 타 시설 이송 결정. 12월 24일 최종 폐쇄. 직원 전원 12월 23일자로 해고. 12월 23일 오후 3시. 버스 3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42명을 태우고 각기 다른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철 당시 버스 기사, 현재 67세. 그날 기억나죠? 눈이 엄청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짐 챙기는데 다들 울고 있었어요. 최은희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새 곳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울고 있더라고요. 오후 6시 30분 마지막 버스가 떠났습니다. 42명의 어르신 모두 이송 완료. 건물에는 최은희 혼자 남았습니다. 오후 7시 시설장 조명환이 최종 점검을 위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조명환 당시 시설장, 현재 75세. 전기 차단하고 수도 잠그고 문 잠그러 갔죠. 은희 씨한테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이 굳어지는 조명환. 은희 씨가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르신들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자기가 다 지키지 못했다고. 전 그냥 일어나라고 했죠. 다 끝난 일이라고. 오후 8시 15분 조명환 시설장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최은희는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시설장은 내일 아침 나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은희는 다음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오전 9시 시설장이 다시 건물에 왔을 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희는 없었습니다. 건물 어디에도. 음악 미스터리 테마 시작.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20년 동안. 과연 그날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인제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신고자 조명환, 소망의 집 시설장. 내용 직원 1명 실종. 인터뷰. 강대성 당시 인제경찰서 형사, 현재 67세. 처음엔 단순 가출로 봤습니다. 성인 여성이 하루 연락 안 되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신고자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건물 안에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다고. 오전 11시 30분 강대성 형사와 순찰대원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2층 구조. 정면 출입구 1개, 후면 비상구 1개, 창문 24개. 모든 출입구는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인터뷰. 강대성.
시설장이 가진 마스터키로 정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했어요. 불은 다 꺼져 있었는데 복도에 발자국이 있었거든요. 먼지 쌓인 바닥에 선명하게 작은 발자국이었어요. 여성용 운동화 240 사이즈 정도. 최은희 씨 신발 사이즈가 정확히 240이었습니다. 발자국은 1층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하지만 2층에서는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강대성. 2층을 전부 수색했습니다. 사무실, 창고, 직원 휴게실, 빈 병실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개인 소지품도 없었어요. 가방도 옷도 지갑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오후 1시. 건물 외곽 수색 시작. 적설량 15cm. 새로운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최은희의 자취방 확인. 인제읍 상동리 301호. 6평 원룸. 이순희 당시 건물 주인, 현재 79세. 은희 씨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없고 말썽 부린 적도 없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나갔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다가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대성 형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어져 있었고 설거지는 모두 끝나 있었고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 12월 23일까지 X 표시. 24일부터는 공백. 옷장 안겨울 옷들. 패딩, 두꺼운 코트 모두 그대로. 냉장고 안반찬들.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들 그대로. 강대성. 계획된 실종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죠. 아니면 표정이 어두워지는 강대성.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오후 5시 30분. 최은희의 가족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 최순덕, 당시 69세. 서울 도봉구 거주. 최순덕 현재 89세, 요양병원. 경찰한테 전화 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은희가 없어졌다고. 눈물을 닦는 최순덕. 은희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살림 다 꾸려왔어요. 요양원 일은 힘들다고 여러 번 말렸는데 은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저 어르신들이 좋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어. 흐느끼는 최순덕.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2월 25일. 수색 범위 확대. 인제군 전역. 경찰견 2마리 투입. 하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 전단지 500장 배포. 실종자 찾습니다. 최은혜 42세여 160cm. 화면 당시 전단지 이미지. 하지만 제보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수색 중단. 공식 결론 자발적 실종 추정. 강대성.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건물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진다? 발자국이 2층에서 끊긴다? 뭔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한숨 쉬는 강대성.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2년 1월. 소망의 집 건물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쳐졌고 자물쇠가 채워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화면 눈 쌓인 건물, 출입금지 테이프. 하지만 42명의 어르신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몽타주. 박순자. 은희 선생님 어디 갔어요? 이금순 당시 입소자, 향년 2019년 사망. 은희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한봉수 당시 입소자, 현재 89세. 은희 선생님, 살아계실까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낡아갔고 풀이 자랐고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화면 2021년 폐건물 모습 마이너스 타임랩스. 그리고 2021년 8월.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2021년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폐쇄된 지 20년이 된 소망의 집 건물. 재개발 부지로 선정되어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철거업체 대한건설. 작업 책임자 김태준 47세. 김태준 철거업체 현장 소장. 오래된 건물이라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성명 검사도 하고 내부 물품도 전부 확인하고 8월 12일 오전 10시쯤 2층 동쪽 끝 병실 작업하고 있었는데 벽이 이상했어요. 2층 복도 끝 212호실 가장 외진 곳에 있던 빈 병실이었습니다. 작업팀이 벽을 철거하던 중 이상한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벽 뒤편에 또 다른 벽이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 처음엔 단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드려 보니까 속이 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석고보드로 만든 가벽이었어요. 그것도 안쪽에서 설치한. 가벽을 제거하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폭 1.2m, 길이 2.5m, 높이 2.3m. 작은 방 하나가 완전히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김태준. 손전등 비췄는데 안에 뭔가 있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상자들.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간 거죠. 작업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2시. 인제경찰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 이정훈 38세. 이정훈 인제경찰서 형사. 처음엔 불법 개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 표정이 굳어지는 이정훈.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공간이었어요. 방 안물품 목록. 1. 낡은 책상 마이너스 1970년대 제식 철제 책상. 2. 나무 의자 마이너스 등받이 부러짐. 3. 담요 3장 마이너스 곰팡이 핀 상태. 4. 플라스틱 물통 1개 마이너스 바닥에 물때. 5. 손전등 2개 마이너스 건전지 부식. 6. 비상식량 박스 마이너스 미개봉 라면 12개, 통조림 8개. 7. 노트 37권. 그리고 한 장의 종이. 화면 종이 클로즈업. A사 용지에 손글씨로 적힌 명단. 제목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이정훈. 리스트에 이름이 12명 있었어요. 김순자, 이금순, 박순자, 한봉수. 전부 2001년 당시 소망의 집 입소자 명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김순자 마이너스 등의 멍 반복, 야간 비명. 이금순 마이너스 식사량 감소, 체중 8kg 감소. 박순자 마이너스 손목에 포박 흔적. 한봉수 마이너스 갈비뼈 골절 의심. 경찰은 즉시 노트들을 확인했습니다. 37권의 노트. 모두 같은 필체.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마이너스 1992년 5월. 1992년 6월 마이너스 1992년 8월. 2001년 9월 마이너스 2001년 12월. 9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정훈. 첫 페이지를 펼쳤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미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이너스 최은희. 경찰은 노트를 본서로 압수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필적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최은희의 필체와 99.8% 일치. 화면 감정 결과 문서. 8월 14일. 노트 내용 분석 시작. 37권 약 4,000페이지. 9년간 매일같이 쓴 일기였습니다. 이정훈.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왜 최은희는 이 방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기장 첫 페이지. 1992년 3월 15일. 오늘 소망의 집에서 첫 출근을 했다. 42명의 어르신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이분들을 잘 돌봐드려야 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2021년 8월. 인제경찰서 회의실. 37건의 일기장이 펼쳐졌습니다. 형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보건복지부 조사관 1명. 총 6명이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정훈 형사가 첫 번째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1992년 3월. 은희 씨가 처음 출근한 날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1992년 3월 15일. 오늘 소망의 집 첫날. 어르신 42명. 이름을 하나씩 외웠다. 김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치매 초기, 혼자 밥 드실 수 있음. 이금순 할머니 마이너스 중풍, 휠체어 사용. 박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당뇨, 시력 약함. 한봉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파킨슨병, 손 떨림 심함. 모두 가족이 없는 분들이다. 나라도 잘 돌봐드려야지. 처음 6개월간의 일기는 평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 복용약 종류, 건강 상태, 성실한 요양보호사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 9월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992년 9월 7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등에 멍이 있었다. 동그란 멍 3개. 어디 부딪혔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눈을 피하셨다. 괜찮다고만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 눈에 두려움이 보였다. 이정훈. 여기서부터 은희 씨가 뭔가를 눈치챈 겁니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1992년 9월 12일. 김순자 할머니 멍 또 생김. 이번엔 팔뚝. 낙상 아님. 누군가 때린 흔적. 1992년 9월 19일. 밤 10시. 퇴근하려는데 3층에서 비명소리. 올라가 보니 야간 당직자가 이금순 할머니 혼내고 있었음. 이불에 실수했다고. 1992년 9월 24일. 한봉수 할아버지 밥을 안 드심. 왜 안 드시냐고 물었더니 입안이 아프다고. 입을 벌려보니 잇몸이 찢어져 있었음. 누가 그랬냐고 물었지만 대답 안 하심. 최은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일기 페이지 몽타주. 1992년 10월 3일. 오늘 일부러 퇴근 안 하고 숨어 있었음. 밤 11시쯤. 야간 당직자 박모 씨가 병실에 들어감. 어르신들 자는지 확인하는 건 정상. 하지만 박 씨가 박순자 할머니를 흔들어 깨움. 화장실 가자고. 할머니가 싫다고 하자 팔을 3개 잡아끔. 할머니가 소리도 못 지르고 끌려감. 나는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음. 미안하다. 할머니. 이정훈. 은희 씨는 처음엔 무서웠던 거예요. 고발하면 자기가 잘릴까봐. 하지만 그 뒤로 계속 기록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1992년 11월. 마이너스 야간 학대 목격 7건. 마이너스 식사 거부 강요 3건. 마이너스 언어폭력 12건. 1992년 12월. 마이너스 약물 과다 투여 의심 2건. 마이너스 겨울인데 난방 안 틀어줌. 마이너스 담요 회수, 추위에 떠는 어르신들. 1993년 1월. 최은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설장 조명환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망의 집 내부 문제점 및 개선 요청. 1. 야간 당직자의 어르신 학대 행위. 2. 식사량 부족 및 영양 불균형. 3. 난방 미비로 인한 건강 위협.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마이너스 최은희. 조명환 당시 시설장. 그때 은희 씨가 보고서 들고 왔던 거 기억해요.
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은희 씨가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 녹음 일기. 그때 알았죠. 이 시설이 얼마나 썩었는지. 하지만 시설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2월 8일. 시설장님께 다시 찾아갔음.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시냐고. 시설장님이 말씀하심. 지금 직원 구하기도 힘든데 문제 제기하면 다들 그만둔다고. 그럼 어르신들은 누가 돌보냐고. 나보고 참으래. 이정훈. 은희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겁니다. 외부에 고발하면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 그럼 어르신들 갈 곳이 없다. 참으면 학대는 계속된다. 최은희는 셋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어르신들을 지키기로. 화면 일기 페이지. 1993년 3월 1일. 결심했다. 내가 직접 지키기로. 밤에도 남아서 주말에도 나와서 어르신들 곁을 지키기로.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내가 한다. 그날부터 최은희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출근 시간 새벽 5시. 퇴근 시간 밤 11시. 주 7일 근무. 휴가 없음. 9년 동안. 일기에는 그녀의 하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오늘 김순자 할머니 생신. 아무도 기억 안 함. 내가 케이크 사서 몰래 드림. 할머니가 우시면서 고맙다고. 199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다른 직원들 다 퇴근. 나는 남아서 어르신들이랑 캐럴 들음. 이금순 할머니가 내 손 꼭 잡으심. 1998년 8월 3일. 한봉수 할아버지 돌아가심. 임종 순간까지 함께 있었음. 마지막 말씀 은희야 고맙다. 박순자 당시 입소자. 은희 선생님은 천사였어요. 다른 직원들 퇴근하면 은희 선생님이 우리 병실 하나하나 돌면서 이불 덮어주고 물 떠다주고 밤에 무서우면 손 잡아주고. 우리는 가족이 없었어요. 근데 은희 선생님이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일기에는 점점 어두운 기록이 늘어갔습니다. 1999년 3월. 시설장이 정부 지원금 횡령하는 것 같음. 어르신들 식사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실제로는 50만 원어치만 쓰임. 2000년 7월. 새로운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함. 어르신들 재우려고 수면제 2배로. 항의했더니 나보고 신경 끄래. 2001년 5월. 더 이상 못 참겠음. 고발하려고 증거 모으는 중. 사진, 녹음, 회계장부 복사본. 하지만 어디에 고발해야 할지 모르겠음. 경찰, 복지부, 언론. 이정훈. 은희 씨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시설이 폐쇄된 겁니다. 2001년 12월. 2001년 12월 23일. 오늘 어르신들 모두 이송됨.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9년 동안 지켜왔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다. 어르신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김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춘천 요양원. 이금순 할머니 마이너스 원주 요양원. 박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서울 요양원. 다들 새로운 곳에서 또 고통받지 않을까? 또 외롭지 않을까? 내가 함께 가줄 수도 없다. 나는 무능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것이 일기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최은희가 사라지기 하루 전. 과연 그 다음 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1년 8월 20일. 일기장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화면 TV 뉴스 화면. 앵커. 20년 전 실종된 요양보호사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9년간의 요양원 학대 기록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보도 직후. 인제경찰서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보 전화 73건. 그중 12건이 2001년 당시 소망의 집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화면 경찰서 전화 받는 모습.
경찰은 증인들을 한 명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타이틀 증언 1. 박순자 83세, 당시 입소자. 화면 박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휠체어에 앉아 계심. 은희 선생님이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2001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야간 당직자가 저를 화장실에 가두고 물도 안 주고 난방도 안 틀어줬어요. 4시간 동안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은희 선생님이 찾아내 주셨어요.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남아 계셨거든요. 눈물 닦는 박순자. 은희 선생님이 저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전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우릴 사랑하는구나. 인터뷰 타이틀 증언 2. 이금순 향년 2019년 사망 마이너스 생전 인터뷰 영상. 화면 2015년 녹화된 영상. 은희 선생님 어디 계실까요? 전 매일 기도해요. 선생님이 건강하시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2001년 12월 23일. 제가 버스 타고 떠날 때 은희 선생님이 제 손잡고 그러셨어요. 금순아,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 나는 괜찮아. 근데 선생님 얼굴에 눈물이. 목이 메는 이금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레이션. 당시 입소자 42명 중 현재 생존자 7명.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최은희는 천사였다고. 최은희가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또 다른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타이틀 증언 3. 박성우 53세, 당시 야간 당직자. 화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 저는 인정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당시 저희 월급이 35만 원이었어요. 야간 수당도 없었고요. 한 사람이 어르신 15명씩 돌봐야 했어요. 체력적으로 한계였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더 줬던 거예요. 빨리 재우려고. 고개 숙이는 박성우. 최은희 씨가 저한테 항의했어요. 그만하라고. 근데 전 무시했죠. 최은희 씨도 어차피 곧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6개월 안에 그만뒀거든요.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최은희 씨는 9년을 버텼어요. 인터뷰 타이틀 증언 4. 김영자 62세, 당시 간호사. 화면 김영자 마이너스 카페에서 인터뷰. 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했어요. 최은희 씨 알았죠? 항상 어르신들 곁에 있는 사람. 근데 솔직히 이해 안 됐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월급도 적은데, 가족도 아닌데.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최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김영자, 눈물 글썽. 이분들한테는 제가 전부니까요. 제가 아니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말 듣고 부끄러웠어요. 전 간호사면서도 어르신들을 환자 번호로만 봤거든요. 나레이션.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최은희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 시설장 조명환. 인터뷰 타이틀 증언 5. 조명환 75세, 당시 시설장. 화면 조명환 마이너스 자택에서 인터뷰. 20년 만에 이 이야기를 하네요. 긴 침묵. 2001년 12월 23일 저녁. 어르신들 이송 다 끝나고 전 최은희 씨랑 단둘이 남았어요. 최은희 씨가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시설장님,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9년간의 기록이 다 있습니다. 학대, 횡령,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전 화가 났어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고. 당장 그 증거 다 내놓으라고. 근데 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시설장님, 저는 시설장님을 신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신고하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그러면서 절했어요. 제게 미안하다고. 시설장님도 피해자라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흐느끼는 조명환. 그 말 듣고 저도 무릎 꿇었어요. 은희 씨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 전 결심했어요. 은희 씨 도와주기로. 나레이션. 조명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명환. 은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놨다고. 나중에 누군가 찾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는 잠시 사라질 거라고. 신고하면 보복당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르신들이 안전해지면 그때 다시 나타날 거라고. 경찰은 물었습니다. 그럼 최은희는 어디로 갔습니까? 조명환. 전 모릅니다. 은희 씨가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저도 공범이 되지 않게. 12월 23일 밤 8시. 은희 씨가 건물을 나갔어요. 후문으로. 전 정문에 자물쇠만 채웠어요. 후문은 일부러 안 잠갔어요. 은희 씨가 나갈 수 있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후문을 조사했습니다. 2001년 수사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후문은 건물 뒤편 숲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무 밑에 묻혀있던 플라스틱 봉투. 안에는 마이너스 여성용 운동화 한 켤레 240 사이즈. 마이너스 낡은 지갑. 마이너스 신분증 마이너스 최은희. 이정훈 형사. 은희 씨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겁니다.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렇다면 최은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녀는 살아있을까요? 2021년 9월. 경찰은 최은희 수색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20년 전 사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서가 있었습니다. 1. 일기장 37권. 2. 후문에서 발견된 신분증. 3. 조명환의 증언. 4. 그리고 한 가지 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메모. 혹시 나를 찾는다면. 2002년 봄. 서울. 꽃. 이정훈.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2002년 봄 서울. 꽃. 암호 같았어요. 근데 한 후배 형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2002년 봄. 서울에서 꽃과 관련된 일. 뭐가 있을까? 경찰은 2002년 서울 지역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꽃 관련 행사. 꽃 축제. 꽃 박람회.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무료 급식소 들꽃의 집 개소. 기사 내용. 익명의 후원자가 5천만 원을 기부하여 노숙인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급식소 이름 들꽃의 집. 이정훈. 들꽃. 은희 씨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일기장에 여러 번 언급되거든요. 어르신들은 들꽃 같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피어나는. 경찰은 즉시 들꽃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2019년 폐쇄. 경찰은 당시 운영자를 수소문했습니다. 박인숙 68세, 들꽃의 집 전 운영자. 2002년이었죠. 어느 날 제 앞에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이 현금 5천만 원을 봉투에 담아줬어요. 노숙인 무료 급식소 만들어 달라고. 전 누구냐고 물었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못다한 일을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박인숙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01년 최은희의 사진. 박인숙.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20년 전인데도 기억해요. 이 사람 눈빛을.
슬프면서도 따뜻했어요. 경찰은 더 추적했습니다. 2002년 이후 최은희의 행적,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2003년 마이너스 부산 해운대 노인 무료 목욕탕 후원, 2005년 마이너스 대구 치매 어르신 돌봄센터 후원, 2008년 마이너스 광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후원, 2012년 마이너스 인천 요양보호사 교육센터 후원, 모두 익명 후원, 모두 현금. 하지만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정훈. 모든 후원 대상이 노인 관련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4월에 이루어졌어요. 왜 4월일까요? 우린 일기장을 다시 봤어요. 1998년 4월 7일. 오늘 한봉수 할아버지 돌아가심. 임종 직전에 제 손잡고 그러심. 은희야 고맙다. 너는 천사야. 전 울었습니다. 전 천사가 아닌데. 전 아무것도 못 지켜드렸는데. 할아버지 미안해요. 나레이션. 4월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달이었습니다. 최은희는 매년 4월마다 어르신들을 기억하며 기부를 했던 겁니다. 2002만 2020년 18년간 총 기부 금액 3억 2천만 원.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을까요? 우린 최은희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최은희 씨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오가며 요양보호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이름을 바꿔서 최은희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김미숙, 이정희, 박선영. 매번 다른 이름, 매번 다른 곳. 12년 일하고 이동. 그렇게 18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은희 씨는 두려웠던 거예요. 2001년 자기가 신고하려고 했던 사람들, 시설 관계자들, 공무원들, 브로커들. 그들의 보복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떠돌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최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기는 계속 썼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경찰은 최은희가 2010년까지 거주했던 서울 구로구 원룸을 수색했습니다. 다락에서 발견된 박스.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 15건이 있었습니다. 2002년, 2016년. 이정훈. 이 일기들은 은희 씨의 속죄일기였어요. 2005년 4월 3일. 오늘 대구 돌봄센터에 2천만 원 기부. 아직 부족해. 내가 지키지 못한 42명. 이제 12명 남았어. 조금만 더 일하면 모두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최은희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어르신 42명을 위해 42곳에 기부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기록이 끊겼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이름을 바꾸고 살아온 대가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직 6곳이 남았어. 2016년 이후 최은희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년간의 공백.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2021년 10월 1일. KBS 추적 60분에서 이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제목 20년간 숨어 산 요양보호사 최은희를 찾습니다. 방송 직후. 제보 전화 폭주. 127건. 하지만 대부분 오정보였습니다. 닮은 사람을 봤다. 예전에 일했던 것 같다. 확인되지 않는 제보들. 하지만 10월 3일 오후 2시. 결정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윤미선 42세 요양병원 간호사. 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사랑요양병원에서 일해요. 방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병원에 계신 분 같아서요. 윤미선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 하지만 실제 나이는 62세. 이름 신원미상. 2017년 2월. 금천구 독산동 고시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 신분증 없음.
기억상실. 말을 하지 못함. 구청에서 무연고자로 분류. 요양병원 입원 조치. 이분이 오신 지 4년 반이 됐어요. 단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근데 방송 보니까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DNA 채취, 지문 채취, 그리고 최은희 어머니의 DNA와 대조. 10월 5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7%. 모녀관계 확실. 최은희 발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10월 7일 오전 10시 최순덕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9세. 휠체어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면 병실 문 열리는 장면 마이너스 슬로우 모션. 침대에 누운 최은희.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순덕. 처음 봤을 때 목이 매는 최순덕. 우리 은희인지 몰랐어요. 너무 많이 늙었더라고요. 42살에 사라졌는데 80살처럼 늙어 있었어요. 화면 최순덕이 침대로 다가가는 모습. 최순덕. 은희야. 엄마다. 엄마 왔어. 침묵. 최은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만 천장을 봤습니다. 화면 최은희의 눈 클로즈업 마이너스 초점 없음. 최순덕. 은희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손잡는 최순덕. 엄마가 왔어. 20년 만에. 흐느끼는 최순덕.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왜 집에 안 왔어? 나레이션. 최은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눈물 클로즈업. 천천히. 볼을 타고. 음악 피아노 솔로.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화면 입모양 클로즈업. 최순덕.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랑. 두 사람 손잡은 모습. 10월 15일. 병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83세. 2001년 소망의 집에 계셨던 분. 은희 선생님 살아계시다는 소식 듣고 꼭 보고 싶었어요. 전 서울까지 왔어요. 휠체어 타고. 박순자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최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접니다. 순자. 기억하세요? 2001년에 선생님이 저 구해주셨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선생님이 행복하시길. 그리고 최은희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박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선생님이 절 기억하신다는 걸. 그걸로 됐어요. 그날 이후 7명의 어르신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2001년 소망의 집에 계셨던 분들. 모두 최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은희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용서가 오갔습니다. 감사가 오갔습니다. 사랑이 오갔습니다. 2022년 4월 7일. 서울 금천구 사랑요양병원. 최은희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어머니 최순덕이 찾아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를 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박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최은희는 웃습니다. 말은 못해도 미소는 짓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실 때 전 그때 생각나요. 2001년 선생님이 우리한테 밥 떠먹여 주시던 때. 그때처럼 따뜻해요.
2022년 8월 보건복지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렸습니다. 2001년 소망의 집 사건 재조사. 최은희의 일기장 37건이 공식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마이너스 당시 시설장 조명환 업무상 배임 혐의 마이너스 불기소 시효 만료 협조 참작. 마이너스 당시 직원 3명 노인학대 혐의 마이너스 약식 기소. 마이너스 담당 공무원 2명 직무유기 혐의 마이너스 징계. 그리고 정부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2001년 요양시설 감독 소홀에 대한 사과. 최은희 씨와 피해 어르신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2022년 10월 인제군에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이름 은희의 방. 소망의 집 터에 지어진 1층 건물. 안에는 최은희의 일기장 복사본과 어르신들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명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전시실 내부.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그 아래 설명문. 최은희는 9년간 42명을 돌봤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화면 방명록 마이너스 방문객들의 메시지. 방문객 메시지들.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지길. 우리 사회가 부끄럽습니다. 최은혜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 사건 수사하면서 전 많이 배웠어요. 정의가 뭔지, 책임이 뭔지. 은희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월급 45만 원 받는 요양보호사. 하지만 그 사람이 한 일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2023년 최은희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헌신적 요양활동 공로. 최은희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 수 없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니 최순덕이 대신 받았습니다. 화면 트로피 받는 최순덕. 그리고 최은희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은희는 말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말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37권의 일기장, 42명의 기억, 18년간의 기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삶. 2024년 현재 최은희는 여전히 사랑요양병원에 있습니다. 64세.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누군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르신들, 간호사들. 혼자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사랑받으며 삽니다. 20년 동안 이름을 숨겼지만 이제는 모두가 기억합니다. 최은희, 요양보호사, 영웅. 최은혜 1960. 그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은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입니까? 당신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제작 KBS 다큐멘터리부. 연출, 촬영, 편집, 특별감사. 최은희님, 최순덕님, 소망의 집 어르신들, 인제경찰서. 이 프로그램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은희님은 현재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입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최근에는 짧은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고마워요 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